힘으로 찍어 누르는 어른은 결국 설득력이 없는 어른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죠. 근데 누구 마음 하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이를 잡겠다고 세게 누르면 당장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안에서 터져요. 어릴 때 잠깐 통제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관계는 무너지는 방식이에요. 공포를 길들이는 건 그건 훈육이 아니라 단지 자기 불안을 해소하려는 행동이에요. 통제를 통해 자신을 안정시키는 행위, 애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못 참겠는 나를 위한 거죠. 올바르고 예의 있게 키우려는 교육 행위라는 명목 아래 아이를 자기 뜻대로 제어하려는 행위는요, 오히려 점점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어갈 겁니다. 오늘은 힘으로 가르치려는 어른의 한계에 대해 말해볼게요. 힘으로 키운 아이는 결국 힘에 길들이고 설명으로 자란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통제와 교육의 차이죠. 답 없어 보이는 애들 보면요, 막 패고 싶죠. 감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건 우리 안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동석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걸 대리만족하는 거죠. 빌런을 폭력으로 누르는 장면, 그 쾌감이 끝내주잖아요. 근데 그건 영화 속 이야기이고, 현실은 폭력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닫게 만들죠. 쭉 통제당하면서 산 아이는요, 두 가지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겉으로 순종하지만 안에서 분노를 쌓아가는 아이. 다른 하나는 아예 감정을 꺼버리고 로봇처럼 사는 아이. 둘 다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권위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극단적으로 복종하거나 극단적으로 반항하거나 중간이 없어요. 자기 결정을 내려본 경험이 없으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멈춰버리고 주체적이지 못하게 되죠. 이 교육이 목표인가요? 아니잖아요. 하지 마. 그냥 해. 시끄러워. 이런 말만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규칙의 이유를 배울 기회가 없죠. 왜 하면 안 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모르면 아이는 스스로 판단할 기준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혼나니까 무서워서 안 하는 거죠.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럼 부모가 안 보는 곳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혼나지 않으려고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아이가 돼버린다니까요. 반면에 이유를 듣고 자란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없어도 선생님이 없어도 혼자서도 옳고 그름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마만 있고 왜가 없으면 그건 명령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애는 안 그렇다.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 사람의 성격이 완성되는 순간이요, 절반은 타고나는 거고 나머지 절반 중에 또 절반이 유아기 시절에 결정된다고 해요. 인생의 4분의 3이 태어나서 7세 이내에 다 결정된다고요. 첫 단추를 잘못 껴신 거예요. 이게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걸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애초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당연히 답 없어 보이죠.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먼저 늦었다는 걸 인정하시고 훨씬 더 많은 인내를 하셔야겠죠. 당연한 거죠. 모든 아이는 다릅니다. 내 자식이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성향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감정의 결도 달라요.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이 세상의 규칙을 배우는 연습을 시키는 게 그게 진짜 어른의 역할입니다. 막 애 잘 되게 하려는 거다. 이런 게 사실은 자신의 기준과 취향에 맞춰서 내 뜻대로 아이를 조종하려는 거예요. 욕심이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기본 태도는 기분이 아니라 일관성이어야 하는데,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은 화내고, 어제는 웃어줬는데 오늘은 소리 지르고, 기분 따라 허용하고 기분 따라 화를 내면 아이는 혼란스럽게 돼요. 아이는 규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 눈치를 배우게 되겠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말 안 듣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TV에 금쪽이들이 나오면 그건 다 그 가정의 오랜 역사의 결과물인데, 그 단면만 딱 보고 말하죠. 뭐 잡아야 되니, 뭐 처음부터 막 잡았어야지. 아니요. 그 부모 이미 애가 태어나자마자 잡았을 겁니다. 아주 세게, 아주 오랫동안요. 그 카메라 있어서 그 정도인 거지, 카메라 없었으면 훨씬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금쪽이들이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공포로 키웠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감정은 이해하겠는데 좀 뇌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조건 쳐맞아야 된다라고만 떠오르면, 그래서 저희 가서 일단 대가리 쳐맞고 있으세요. 무식한 새끼들이 아직 덜 쳐맞아서 그러나 어떻게 컸는데 내가 그 정도밖에 일을 못하냐? 뭐 돼지 새끼야 뭐야?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면 당신들도 부모님한테 후라이팬으로 대가리 한번 후려 쳐달라고 하세요. 빈 깡통 달고 다녀서 뭐해?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날 결과를 뭐 예측을 못해? 뭐 병신이야?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똥인지 된장인지 뭐 먹어봐야 아냐? 어때요? 이거 진짜 누가 당신한테 이런 말 했으면 기분 더럽지 않을까요? 싸우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애한테 소리 지르면서 키우고 막 화내고 때리고 하는 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찌질하게 밖에서 힘 못 부리고 집에 와가지고 만만한 애한테 그러고 있고. 아휴, 애가 말을 안 듣는 이유요?
폭력과 방임,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얘기하면 뭐 요즘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부모 때문에 세상이 말세다. 항상 극단으로 가요. 그래서 무식해 보이는 겁니다. 왜 세상을 항상 이분법으로만 봐요? 이게 아니면 저거, 뭐 흑 아니면 백. 중간이 없어. 좀 본인들을 돌아보세요. 혹시 반대편을 욕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정당해야 하니까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는 저 반대편이 그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저 진영들의 사람들을 너무 세상이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섭섭하세요? 그럼 착각하시지 말라고 한번 해드릴게요. 맞아요. 오냐오냐 키우는 부모 병신입니다. 현실 감각 제로예요. 애 컨트롤도 못하고 지 자신만 최고인 줄 알고 말이야. 양육의 최종 목표는 독립인데 부모 품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과잉 애정, 그건 독입니다. 애 똑바로 못 키우는 거 맞고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살겠죠. 됐나요? 근데 폭력으로 찍어 누르는 부모도 똑같이 개 병신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아이에게 고함치고 위협하고 그걸 교육이라 착각하고 앉았어요. 둘 다 같은 부류예요. 공포를 만들고 결핍을 만들고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 그렇게 컸는데? 잘 컸는데? 그 말 좀 그만하세요. 본인들이 등신인 걸 몰라. 오만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도 못할 거면서 아닌데 난 할 수 있는데 또 이러면서 비꼬시는 분들이 있겠죠? 오케이. 진짜 잘못된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본 적이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평상시에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그런 말 무심코 내뱉었다가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못 느끼셨나요? 그거 감지 못하면 이건 뭐 무식한 건 둘째치고 눈치도 없는 건데 아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너무 훌륭하게 잘 자랐다고 칩시다. 그건 혼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큰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박수받아 마땅하고요. 또 그런 경우는 운 좋게 살면서 삶의 멘토가 될 만한 어떤 인물을 만났거나 어떠한 계기로 결핍이 보완됐을 겁니다. 어쨌거나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순간에 4분의 1은 후천적인 요인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진짜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있어요. 훈육은 감정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부모와 자식은 친구가 아니다.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양육의 최종 목표는 독립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칠게 자랐고 맨날 혼났던 세대라 뭔가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큰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내가 학습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근데 뭔가 자기 기준에서 요즘 부모들이 지나치게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대하는 것 같은 거야. 본능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막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 편 안 대주고 애가 막나리 짓 한 건데 막 안 혼내고 마음을 알아줘라 공감해줘라 말하니까 내가 생각한 함수값은 원래 A이면 B가 나와야 되는데 C가 나오니까 그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애가 말을 듣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훈육은 이거예요. 감정은 인정하되 행동에는 선을 긋는 거. 너가 하는 거 이해해. 화날 수 있어. 뭐뭐해서 속상했구나. 하지만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를 디폴트 값으로 교육해라. 이런 말이에요.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규칙을 알려주라고. 그러면서 애도 이제 화가 나도 화를 다스리는 방식도 익히고 또 애가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하면서 인과관계를 배웁니다. 일관된 규칙과 예측 가능한 결과, 이게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부모 기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인지 부조화가 오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 박힌 그 큰 소리의 습관이 너무 깊어서 차분함이 오히려 불편한 거죠. 따뜻함이 낯선 사람들, 과거 세대의 슬픈 흔적들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반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 말을 안 듣는 종족이래요. 인생을 쉽게 보지 마세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 건데 그냥 본인이 귀찮고 힘들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으니까 인내심이 없는 본인을 탓하세요. 그리고 애를 키울 거면 공부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 수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전문가들인데 지들이 뭔데 맨날 무시하고 전문가를 이기려 들고 과학이나 의학도 막 이기려 들고 꼭 그런 사람들이 아주 높은 확률로 종교나 미신, 강성 커뮤니티에 맹신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사는 거예요. 발전은 없고 그대로 멈춰 있어. 완전 우물한 개구리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배울 멘토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도 밖을 안 봅니다. 너무 약해도 너무 무서워도 극단은 언제나 실패하니라. 진짜 장악력이 있는 사람은요. 분위기를 만들고 거리감을 압니다.
가까우면 밀어내고요. 멀면 당길 줄도 알아야 되고. 장악력은 매로 하거나 욕을 하거나 체벌하거나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악력은 뭘로 키우는 거예요? 적정한 행동이에요. 적정하고 핀트가 맞는 행동을 통해서 키우는 거예요. 내가 이 안을 장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잖아요? 분위기상 절대 함부로 못해요. 아이들이 조금 초반에 선 넘을 때 있잖아요. 선생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뭘 잘하냐면 의자를 끌어갖고 이리 와. 손에 봐. 이거 해요. 이게 얘를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선생님 준이 뭐 원하는지 알거든? 선생님 이거 다 주고 싶어. 근데 준이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뭐 소리 지르거나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이런 행동으로도 장악력을 확 쥐고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칭과 장악력이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냐면 거리 조절이에요. 거리 이론. 아이들의 특징 뭘까요? 아이들의 특징은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의 특징. 거리가 너무 멀면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이랑 거리가 너무 멀면 아이들은 여러분 따르지 않아요. 처음 만나는데 선생님이야 인사해봐 하면 하겠어요? 그러면 안 해 애들도. 그죠? 근데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무례해진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코칭은 다 거리예요. 어허가 밀어내기예요. 근데 어허는 되게 투박한 밀어내기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밀어내게 해야 돼요? 분위기와 느낌으로. 이쪽으로 와. 민준이 이쪽으로 와. 멈춰. 민준아 멈추고 일로 와. 선생님 보고. 해요. 민준이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여기까지 알겠어? 선생님 이거 줄 거야 민준이? 근데 민준이가 먼저 하고 와야 주는 거야. 알겠어? 이거 배워야 돼 민준아. 선생님 민준이 믿는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밀어내기예요. 거리를 적정히. 근데 밀어내기를 어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왔던 애가 슝 일로 가버려. 갑자기 남존으로 가버려. 그럼 코칭이 안 돼. 그러면 저 전문가들은 어디서 연기가 나요? 무섭지 않게 밀어내는 거 잘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장악력. 인간은 교실마다 다르게 행동한다. 어떤 애가 교실 1번반 가갖고는 막 이러는데 2번반 가는데 선생님이 되게 장악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거꾸로 점검해봐야 돼요. 내 장악력은 어떤가. 장악력이라는 교실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조직과 모든 공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순식간에 공기의 흐름을 빼앗고 내가 지금 이 공간의 리더가 되는 거, 장악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해야 돼요.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이런 게 강함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못 배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국영수 외치며 공부를 했는데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맥락을 못 잡고 단어 하나 틀렸다거나 예시로 든 게 좀 오류가 있다거나 이러면 막 물고 늘어져요. 공부 많이 했는데 의도 파악은 그렇게 안 될까요? 이게 토론이라는 거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가 논쟁이 되면 객기부터 부리고 어디서 주워드는 논리로 막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이기려 들죠.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를 어필하려고 애쓰는데 0점이 나가 있어요. 자꾸 말에 논리만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단군 할아버지가 탱크탑을 입고 소다팝 춤을 춘다. 문법은 완벽하잖아요. 근데 맥락은 개판이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말 하죠. 난 안 그렇던데. 진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말을 해도 자기 경험 하나로 세상을 일반화하죠. 진짜 일반화된 걸 말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논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똑한 척 다 해놓고 난 안 그런데 그냥 본인의 무식함을 반증하는 거예요.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발작 버튼 눌리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공격성 대화로 뭔가 우위에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이게 바로 잘 자랐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의 민낯입니다. 이런 게요. 어릴 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혼만 나던 세대의 부작용이에요. 하지마, 그냥 해, 이게 맞아야 돼. 이런 언어만 듣고 자라면 세상을 힘으로만 다루려고 하죠. 다른 방법은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거인의 다리 밑에서 오만 방자를 떠는 거예요. 공자는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거인의 발만 보지 말고요.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가세요. 지혜를 쌓을 생각을 안 해. 성장이라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좋은 어른은 이기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기 위해 말을 하죠. 대화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엔 그랬다? 오케이, 인정. 진짜 유튜브에 가끔 90년대 방송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보면 그땐 이상한 걸 전혀 못 느꼈는데 지금은 불편해 보이는 것들 투성이에요. 아마 지금 저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욕을 그냥 있는 대로 먹을 것들 투성이에요. 세상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계속 과거에 멈춰 있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지금을 배우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세상에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진짜 어른은 힘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계속 배우는 사람이죠. 당신이 어떤 어른으로 자랐든 지금부터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죠. 화이팅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